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제 슈퍼 투스데이에서는 조 바이든의 슈퍼 나잇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어제 예선에서 9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강력한 프론트러너이던 버니 샌더스를 무색해 했습니다. 그는 4개 주에서 승리한 데 그쳤습니다. 이 승리 요인을 보면은 조 바이든이 민주당 내의 중도 세력의 지지를 확실하게 했고 흑인표의 절대적인 우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는 개혁 세력 또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억 달러를 퍼부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또 역시 개혁 세력의 선두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주 심한 졸전을 벌였습니다. 워런의 홈타운인 매사추세츠주에서조차 바이든이 이겼고 블룸버그의 대의원수 증가는 12표에 그쳤습니다. 초장에 4위, 5위를 하면서 쩔쩔맸던 바이든이 바로 지난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모멘텀을 살려서 어제 예선을 그의 베스트 나잇으로 만들었습니다. 샌더스가 서부 지역의 우세를 바탕으로 대의원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유타 등에서 선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대의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바이든이 372표, 샌더스가 305표에 그쳤습니다. 이제 내주 예선이 워싱턴, 아이다호 등 서부에서 벌어지고 또 미시간, 노스다코타 등지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만일 샌더스가 캘리포니아를 몽땅 다 차지하고 다음 주에 바이든에게 이기면은 이번 예선전은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슈퍼 투스데이 예선의 결과, 승패의 원인은 어떤 것이었는지, 앞으로 예선전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예선전은 지금까지 버니 샌더스의 선두가 확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선두주자는 두 사람, 샌더스 앤 바이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바이든은 남부와 미드웨스트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주로 흑인표 또 온건 그룹의 지지를 확실하게 했고 백인 대절자들의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라는 단어로 극좌 노선을 걸은 샌더스에 대한 민주당 기존 세력의 반발이 컸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트럼프에게 지고 말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가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그의 정치적인 기반인 라티노스, 리버럴스 그리고 underage 40s 젊은 층들의 지지를 기대했습니다만 젊은 층들은 지지 열기에 비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율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컸고 샌더스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의 표 그리고 흑인 표에서 크게 뒤졌습니다. 바이든은 돈과 조직에서 열세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최근에 유세 방문을 하지도 않았던 지역에서 이를테면 미네소타 또는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서 그의 지지층이 생각보다는 폭이 넓을 것이다 하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슈퍼 투스데이 결과 그리고 예선전에 대한 전망을 요약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예선전 선두주자로 조 바이든이 확실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아직 캘리포니아 카운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선전에 새 프론트러너로 조 바이든이 나선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초기 3개주 성적이 크게 실망스러웠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기점으로 어제 슈퍼 투스데이에서 9개 주를 석권하는 데 따라서 확실한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바이든은 샌더스가 2016년도에 이겼던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여기에서도 어제 이겼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국적인 예선전 예보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예선전이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도 중요한 예선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에 6개 주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제 슈퍼 투스데이는 확실하게 바이든의 날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샌더스의 웨스트 지역의 지지도는 굉장히 높고 미시간이라든가 노스다코다는 샌더스가 2016년도에 승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바이든이 확실한 우세 지역은 현재는 미시시피주 하나뿐입니다. 만일 샌더스가 내주에 서부 지역을 석권하고 바이든을 이기면은 예선전은 또 한 번의 구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룸버그 그리고 워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5억 달러를 쓴 블룸버그 어제 처음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등재했습니다만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봤습니다. 돈이 표를 살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의 디베이트 실패 또 바이든의 부상으로 그의 설 자리가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15% 이상을 득표해서 대의원수를 분할받은 것이 겨우 12표, 워런은 25표, 바이든 372표, 샌더스는 302표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의 홈타운인 매사추세츠주에서도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흑인표의 정치력이 확실하게 과시된 예선이었습니다. 이 흑인표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가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 흑인 밀집 지역의 투표권 행사는 전체 예선전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57%가 흑인표인데 4분의 1의 비율로 바이든이 샌더스에게 이겼습니다. 금년 1월에 워싱턴 포스트가 폴링을 했을 때는 48%의 흑인이 지지할 것이다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더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버니 샌더스의 젊은 층 열기가 별 볼 일이 없었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젊은 층 40세 이하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있는 샌더스가 이들의 표를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엑시트 폴을 보니까 18살에서 29살 사이의 표가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지는 열심히 했는데 투표장에 나와서 찍질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들은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원래 턴아웃률이 낮다 하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투표인의 3분의 2가 4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0%가 65세 이상의 노인표들이었습니다. 샌더스는 그의 정견이 너무 극단적이다는 평가를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면서 젊은 층들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예선이 6개 주에서 벌어지고 우리 일리노이주는 3월 17일에 예선이 있습니다. 조기 투표는 벌써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쿠카운의 clock.com/ev에 들어가면은 시간 장소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일의 투표 시간은 3월 17일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선거일의 투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슈퍼 투즈데이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9곳,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4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언론 등은 14곳의 개표 진행 상황과 현재 지지율 등을 감안해 12곳에 대해 승자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엘레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미네소타, 알칸소, 매사추세츠, 텍사스에서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벌몬트와 콜로라도, 유타 등 3곳에서 승리를 확정지었고 이번 경선에서 415명으로 대의원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도 현재 48%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32.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이 228명인 텍사스는 늦게까지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초박빙세를 보였는데 결국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메인주는 91% 개표 기준 바이든 전 부통령이 33.9%로 샌더스에게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새 3명 더 나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모두 워싱턴주 킹카운티에 있는 요양원 거주자들입니다. 워싱턴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14개 주에 걸쳐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88개국에서 확진자 94,199명, 사망 3,22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809명 추가돼 5,621명, 사망 34명, 이란 확진자 2,922명, 사망 92명, 이태리는 코로나19 우려 지역에만 선포되었던 휴교령을 전역으로 확대했고 확진자는 2,502명, 사망 79명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대상 기준을 완화해 수검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인 누구나 제약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환자는 누구나 검사 대상이 됩니다.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건물이 붕괴돼 주민 24명이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는 어제 테네시주 주도인 내시빌 도심을 비롯해 인근 카운티를 삽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했다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피해 지역인 내시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간에 체결된 평화 합의가 타결된 지 며칠 만에 자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불협화음을 드러내면서 서명 이틀 만에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자 미국 측이 공습으로 반격에 나서면서입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탈레반이 남부 헬만드주에서 정부군을 공격한 것에 대응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어제 테스트한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네거티브로 판명됐습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의 환자는 현재 4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일리노이주에서 모두 116건의 테스트를 한 결과 91건을 네거티브로 밝혀냈습니다. 30년 동안 무관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500만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어제 연방 배심은 시카고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 고문을 받고 30년간 감옥에 있었던 기교수에게 모두 $500만 보상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카본 모낙사이드 중독으로 7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하이드파크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카본 모낙사이드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2도.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소폭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1도. 금요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소폭 내려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7도. 토요일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